한가의 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양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양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약간의 시대 배경을 좀 하고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학이라고 말할 땐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할까요? 라고 하면 공맹 때부터 당연히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그렇다면 성리학에서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그럼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인이 되는 방법, 수양론을 제시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수양론 중엔 국리론이라는 게 있지요. 근데 국리론이라는 것은 이론적 학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 학습을 강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뒤집어 말하면 그럴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뿐이지 현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사대부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물며 이 과거 시험에 여러분들이 과목으로서 사서가 채택됨으로써 결국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기보단 시험에 패스하는 그 준비로서 책에 매몰돼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리학,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주자는 여러분들이 저도 연도를 보통 외우는 편 아닙니다만 외우기 좋은 것들은 제가 좀 외워요. 주자가 죽던 해가 1200년입니다. 1200년이니까 특별하게 아니어도 암기는 되는데 70세 정도 사셨으니까 태어나던 해는 1130년쯤 될 거예요. 그런데 양명이 태어나던 해는 1472년입니다. 어떻게 외우죠? 라고 말하면 그냥 제 암기법으로 외운 건데요. 일사천리에서 저는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태어난 해를 약간 비교해 보시면 대략 한 350년 가까이 시간이 뜨지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면 성리학과 양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의 시대가 350년 가까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월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자는 남성 때 인물이고요. 여러분들이 양명은 명 때 인물입니다. 이 명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사실 주원장은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출신 성분이 농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의 지도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적을 거꾸로 해석하면 지지 기반이 약했던 왕이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은 넓고 토 세력, 쉽게 말하면 그 각각의 지역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농민을 후원하는 이런 왕이긴 했을 텐데 사실 10만 명을 수청하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왕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제도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과거제도를 부활시키면서 사실 주자가 다시 시대적으로 뜨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주원장은 맹자의 사상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봐도 사실은 안 될 수 있지요. 맹자의 사상 중엔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혁명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왕이 똑바로 못해? 그럼 죽여? 막 이런 식의 사상이지요. 왕이 듣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면 다이제스트판을 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 다 날리고 그리고 냅니다. 그럼 뭐냐면 원전은 금서를 시켜버리지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가혹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왕들이 무능해지기 시작해요. 왕의 무능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양명이 벼슬을 할 당시에 왕은 무능의 절정이었지요. 그리고 왕이 무능하다는 건 주위 세력이 다 썩는다는 뜻인데요. 그 주위 세력이 썩는다? 그 당시에 황관, 왕이 아버지처럼 여기던 황관이 하나 있었는데 유군이라고 하는 황관이었었죠. 자, 그래서 뭐 하느냐면 양명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사실은 왕에게 가지도 못하고 유군에게 걸려서 곤장을 맡게 돼요. 물론 장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곤장을 40대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걸 보면 이 곤장 때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맞으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넓은 나무판이고 사실은 물을 뿌리고 막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살이 다 헤어져 버립니다. 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기도 하지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걸 공개형으로 곤장을 쳐요. 공개형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사대부에겐 엄청나게 수치인 거죠.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양명의 아버지도 사실은 이 유군과 사이가 나빠서 벼슬을 관둬버린 이런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영을 맡고 난 다음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유배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유배를 가면 특히 중국 땅이 좀 넓어요. 보통 천리길을 보냅니다.
천리길을 보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통 심리가 4km니까 400km 이상 떨어진 데로 보내는 거지요. 직선로로 고속도로로 가셔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향을 가는 데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가다 죽기도 해요. 그 유배를 갔던 귀향을 갔던 곳이 어디냐면 용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북경에서 벼슬을 하다가 용장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완전 오지. 그러니까 가서 평생 동안 본 적도 없는 많은 식물, 동물 이런 걸 보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양명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양명학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이 양명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태어나길 이미 보통 여러분들이 10개월 안쪽에서 태어나죠. 근데 14개월 만에 태어났대요. 여유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14개월 만에 태어나는데 놀라운 건 그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늦게 태어난다는 건 뭐 아니면 도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지 상당히 여유롭게 기다려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태몽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요. 할머니가 태몽을 꾸는데 그 도사께서 그러니까 어떤 신선이죠. 신선이 구름을 타고 와서 아이를 건네주는 꿈을 꾸고 양명을 낳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양명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들이 운이었습니다. 성은 원래 이름은 성은 왕씨고 이름은 수인이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름자를 썼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5살까지 또 말을 못했답니다. 뭐든지 여유 있으세요. 늦게 태어나고 말도 늦게 하시고. 근데 이 집안에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막 혀를 차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물론 이 도사라는 얘기 도사는 여러분들이 도교에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왕수인 양명의 할아버지가 도교 쪽입니다. 그래서 풍류를 되게 즐기시던 분인데 이 도사가 혀를 차고 가는 걸 보면서 쫓아갔대.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도파했다 라고 했답니다. 도파라는 건 도가 깨졌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기가 누설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에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아이를 준 것이다라는 이름이 이름 속에 드러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뭐 했냐면 안 되겠다. 이 도가 쪽이 아닌 도교 쪽이 아닌 그냥 유가적인 색채로 이름을 좀 지어주자. 공자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철학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어질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나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해서 지킬 숫자에 어질 인자를 써서 수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5살 때 이름을 바꿔줬더니 신동이 돼버렸답니다. 참 위대한 분들은 재밌는 일화들 참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집안이 또 뛰어난 집안이지요. 명필로 유명한 왕이지의 자손들이고요. 이 집안 자체가. 그리고 할아버지는 뭐 도교 쪽에 많이 빠져 계셨고 풍류를 즐기고 시를 즐겼다고 돼 있는데요. 아버지는 또 천재였어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중국의 성이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보는 시험, 그걸 행시라고 하는데 그 행시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그다음 뭐냐면 중국 전체 행시에 붙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보는 3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 있는데 그걸 회시라고 하는데요. 회시 1등 하신 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1등 뭐 이런 컨셉인 거지. 근데 그 당시로 중국 전체 1등은 중국 사람이 인식할 땐 세계 최고의 똘똘이 뭐 이런 식의 컨셉인 거죠. 그래서 중앙 정계에 진출을 했다가 유군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사실은 벼슬을 관두신 분이 지금 왕수인의 아버지신 거죠. 자, 이런 왕수인은 사실은 어린 시절도 좀 특이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명문 4대부 집안, 물론 명문 4대부 집안의 그 당시로의 최고의 과제는 과거에 합격하는 걸 텐데요. 10대부터 이미 좀 남달랐나 봐요. 10대부터 어떻게 놓고 보면 좀 조폭스러워, 막 의리 강조하는, 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좀 좋게 표현하면 활기차다고, 나쁘게 표현하면 껌 좀 씹고 뭐 90도로 인사하고 막 이런 컨셉이었나 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육아적인 가풍, 그러니까 어떤 육아적인 학풍, 가풍, 또 시험 봐야 되는 걸 감안한다면 매일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말타기 좋아하고 활 쏘는 거 좋아하고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쯤 될까요? 폭주죠? 뭐 이런 것도 좀 즐기시고 좀 싸움도 좀 한가닥 하시고 뭐 이런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또 불교에도 심취해 있었고 뭐 도교에도 심취해 있었고 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시를 잘 쓰기도 했답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건 본인께서 본인이 잘난 걸 좀 알고 계셨나 봐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도울 선생님의 말인데요. 도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잘난 체 한다고들 그래요. 실제로 잘난 건데. 바로 딱 이 도울 선생님의 말이 양명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합격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8살에 과거에 합격을 해서 중앙정계에 진출을 하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문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한 문관인데 칼을 든 유학자라는 말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그 싸움 연습 때문인지 거의 전장에서 많은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고요.
명대 5대 명장 중에 한 분을 들어가신 분이 바로 왕수인이세요. 물론 이분의 책은이라고 말하면 전습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전습록이라는 책은 사실은 논어나 맹자가 써진 구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화체로 써 있는. 그래서 제자들과 논변을 즐겼던 또는 이 왕수인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전습록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양명의 생일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전습록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